네, 매주 금요일 신흥국 중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이 베트남 증시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굿모닝 베트남 시간입니다. 오늘도 헥사곤 인베스트먼트의 김재욱 대표와 함께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최근에 베트남 증시가 좀 부진하면서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연초 이후에 계속 상승하던 그 종합 증시가 코로나 이슈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가 좀 막바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다시 이번 주 들어서 다시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베트남 펀드나 이런 것들이 좀 수익률이 부진한 이유도 이런 증시 자체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 초에 뭐 990포인트 근방까지 올라갔다가 4% 이상 급락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점에 이런 펀드나 이런 데 가입을 신규로 하시거나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또 추가 투자금을 좀 늘려간다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7%대가 나왔고 올해도 그 정도가 유지된다면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을 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인도네시아 사례에서 또 이런 사례를 또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과거에 경험했던 내용인데요. 실제로 2004년도부터 인도네시아가 고성장, 5% 이상 고성장하는 게 시작이 됐는데 이후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도까지 주가가 급등하면서 700포인트대에 있던 종합주가 지수가 2,7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3배 이상, 종합주가지수가 3배 이상 네.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주가 급등 사례가 베트남에서도 저는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좀 이 코로나19의 여파가 좀 크긴 컸잖아요. 상황을 좀 자세히 짚어주시면요. 네, 지난주에 이제 10명 확진자였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코로나19 베트남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빠른 확산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네. 이유는 이제 베트남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고요. 베트남 빈폭 소재 이제 학교를 개조해서 코로나19 관련 300여 명 병상의 그런 임시 병원을 이미 또 설치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4일 내에 중국 전역을 방문한 그런 외국인들은 또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특징적인 것은 호치민의 3명, 또 빈폭성의 11명으로 이제 좀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빈폭성에 많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마을을 봉쇄하는 그런 선제 조치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증권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올해부터는 좀 이번 주부터는 좀 반등하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베트남 현지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펀드도 잠깐 주춤했지만 이제 좀 더 추가 투자를 노려볼 만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 이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오히려 투자의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은 베트남의 철강 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베트남의 대표적인 제조업이죠. 철강 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베트남 전체 GDP의 30%에 달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의 매출액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삼성전자와 관련 있는 회사들 혹은 이런 첨단 산업을 하는 그런 제조업에 투자할 수 없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증권 시장의 성장 단계가 베트남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조업 수준이 높지 않은 이제 초기 제조업 성장 단계에서는 또 철강 산업과 같은 이런 산업이 뼈대 역할을 하고 이런 산업들을 육성시키면서 이제 연관 산업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철강 산업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또 많은 육성 정책을 또 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베트남 최대 철강사 호아팍 같은 경우에는 네. 2018년도까지 주가가 급등했다가 최근에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시점이 좀 투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호화팍 그룹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포스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더 이 그렇죠. 호화팍 그룹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호화팍 그룹은 이제 베트남의 철강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호화팍 그룹이 주가가 이제 2018년도까지 급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이제 급성장하면서 그에 맞춰서 이제 철강 산업도 성장한 건데요. 철강 산업이 왜 부동산 산업과 맞춰서 네. 성장하지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베트남의 철강 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단순한 그런 철강 제품인데요. 대부분 이제 건설용 철근이나 강관 위주의 제품을 이제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호화팍 그룹 같은 경우에는 또 베트남 시장 점유율 30%로 좀 압도적인 그런 시장 네. 점유율을 또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건설용 제품, 좀 단순한 제품 외에 고급 철강 자재는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것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화팍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고급 철강 제품도 개발이 이미 들어갔고 상용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부동산 제가 기업을 설명 지난번에 네. 드리면서 부동산 산업이 조금 이제 침체기다, 뭐 인허가가 잘 안 나온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조금씩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 물량이 건설용에 쓰이고 있는 이런 철강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런 철강 산업은 부동산 업황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로 선박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고급 철강들까지 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베트남의 포스코 같은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또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또 호화팍 그룹의 장점은 화석 연료를 이제 사용하는 그렇게 사용해서 철강을 생산하는 고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타사가 이제 전기 아크로 방식인 것에 비해서 비용이 이제 13% 이상 절감할 수 있어서 높은 네.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상식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고로랑 뭐 전기 아크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네. 고로 방식은 이제 대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 아크로 방식은 소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화팍 그룹의 실제 매출이나 순이익을 보더라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 산업 같은 이런 제조업들은 대표적인 이런 제조업들은 10년을 주기로 이제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호화팍 그룹은 2018년도까지 10년간 이제 어떻게 보면 건설용 철강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부터는 이미 고급 철강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 진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로 호화팍 그룹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보통 이렇게 10년 주기 과정에는 5년간은 이제 투자 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수익성이 증가하고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3년 차가 됐고 조금씩 수익성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진입하는 이런 고급 철강제뿐만 아니라 건설용 철강 판매도 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부동산 업황에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호화팍 그룹은 대표적으로 베트남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는 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럼 그 외 리스크도 간단히 좀 짚어주시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런 외부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호화팍 그룹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위주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은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경쟁사라고 볼 수 있죠. 철강 2위 기업인 호화생 그룹은 이제 50% 가까운 물량이 수출, 미국의 네. 기타 국가에 수출하는 물량인데 호화팍 그룹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내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 변수에는 좀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가지 리스크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호화팍 그룹이 신규
뚱꾸엇 일관제철소라는 것이 완성이 돼서 2019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지금 리스크 요인일 수 있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건설용 철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고급 제품이 열연 강판을 이제 각각 200만 톤씩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인데 여기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이 이용 그 생산 물량을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부동산 업황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 부동산 개발 산업이 이제 침체를 겪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리스크는 이제 중국산 철강 제품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입이 되면서 베트남 철강 제품이 조금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베트남 정부에서 관세 장벽을 통해서 또 보호 정책, 육성 정책을 또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베트남 기업 호가팟 그룹에는 좀 더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 개발업이 올해 좀 호조를 보이고 그다음에 중국산 저가 제품에 좀 잘 대응한다면 지금과 같이 주가가 좀 저정되어 있는 호화팍 그룹은 싼 가격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베트남의 철강 산업, 그중에서도 최대 철강사인 호화팟 그룹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헥사곤 인베스트먼트의 김재욱 대표와 함께하는 굿모닝 베트남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